버스 노사의 막판 합의로 우려됐던 대규모 버스 운행 중단 사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 곱이 넘긴 건데요. 정부가 해법으로 꺼내든 버스 요금 인상 그리고 준공영제 확대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주 52시간 근무제 안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업계의 파업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 이를 통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리고 신세대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신 교수님, 사실 이번 버스 사태 정부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을 때 이미 예견된 일이었잖아요. 당연하죠. 네. 52시간으로 줄이면 많은 근로자들이 근무 시간이 줄고 그렇게 되면 소득이 줄고 실질적으로 임금이 깎이는 부분인데 우리 근로기준법에도 이렇게 근로소득이 깎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치를 강행한 데 대한 강한 반발이 비단 버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추후 확대되면 전국적으로 이 반발이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이 대규모 버스 운행 중단 사태가 우려가 되니까 부랴부랴 버스 요금 올리고 또 정부 예산까지 투입하기로 한 건데 다른 해결책은 없었던 걸까요? 이게 지금 준공영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준공영제 문제하고 52시간 문제는 별개의 문제거든요. 별개의 문제인데 워낙 이제 그 버스 그 기사분들의 반발이 심하니까 네. 정부가 그냥 부랴부랴 내놨는데 저는 공영제 문제는 기본적으로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차라리 버스 요금을 많이 올려서 그 문제를 흡수했으면 훨씬 더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었다고 보는데 네. 어정쩡하게 이 버스 요금도 올리고 그래서 많은 소비자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동시에 또 많은 문제가 있는 공영제를 준공영제를 도입한다고 하니까 문제가 저는 좀 더 꼬이는 거 아닌가. 앞으로 정말 이거 어떻게 풀어나갈지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노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현실적인 대안이었나요? 뭐 다른 방법이 없었지 않겠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죠. 52시간 그 지역이나 업종이나 뭐 구분 없이 모든 걸 강행할 때는 당연히 이런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다가 파업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부랴부랴 이렇게 나오니까 네. 그동안 논의해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는데 시간도 있었고 그런데 버스 파업한다고 이제 전국적 파업 대란이라고 얘기하고 이제 뭐 버스 대란 얘기하니까 부랴부랴 내놓는 해결책은 네. 요금 인상을 대폭하거나 아니면 지금 또 뭐 세금을 투입해서 준공영제를 하거나 방법이 없었는데 요금을 타고 뭐 대폭 올릴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또 불리하니까 좀 뭐 불만이 많을 테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요금 인상이든 세금 투입이든 결국 다 국민 부담입니다. 뭐 세금도 국민이 내는 것이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또 버스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에서도 좀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지난번에 무슨 카풀 문제 때문에 택시 관련해서 정치권하고 뭐 노사정이 합의한다고 할 때 거기서 완전 월급제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방법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근데 만약 거기서 그때 그랬잖아요. 결국 그 재정 투입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이제 좀 잠잠하긴 합니다만 버스 문제가 이어서 택시 문제가 또 이제 뭐 대규모 또 파업한다고 하고 좀 더 한다면 정부가 나서 한다면 또 결국 세금이나 이런 쪽으로 재정 투입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또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사전에 좀 시간이 있을 때 충분하게 좀 시간을 가지고 함정 해결책이 뭔지를 좀 미리미리 좀 얘기를 해달라는 얘기죠. 함께. 근데 이게 이제 세금을 국가 재정이 여기서 국가라는 건 중앙 정부일 수도 있고 지방 정부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재정을 투입한다는 것은 굉장히 근본적인 문제를 발생시켜요. 네. 뭐냐면 왜 버스를 타지도 않는 사람이 버스를 뭐 차가 있거나 아니면 걸어 다니거나 버스를 타지도 않는 사람이 네. 왜 부담을 쓰냐는 것이죠. 따라서 국가 재정을 넣기보다는 차라리 버스 수혜자인 버스를 타는 분의 비용을 올리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다는 네. 부분에서 이번에 이 그 요금을 올리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 원칙에 위배되는 그런 조치였다고 보는 겁니다. 네. 노 교수님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요금을 올리는 건 분명히 맞죠. 네. 요금을 올리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요금을 올려서 해결해야 네. 되는데 사실은 근본적으로 사실 그 요금을 올려서 해결하는 것도
버스를 타는 사람의 문제, 그 수혜자가 부담하는 건 맞는데 네. 사실은 수혜자가 지금 시점에서 왜 부담해야 되느냐 얘기입니다. 정부가 52시간을 강행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부담되는 것인데 네. 사실 수혜자 입장에서 좀 억울하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 좀 맞지만 만약에 요금을 대폭 올렸다면 분명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요금을 대폭 올릴 수밖에 없도록 정책 실패를 만들어 놓고 소비자 부담으로 하느냐.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사실 그런 부담도 돌리기 위해서 이렇게 준공영제로 한다. 네. 이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모순점이 시작되면서 돌고 네. 도는 그런 쪽으로도 좀 해결책이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이게 거죠. 버스니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재정을 투입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인 이상의 일반 제조업체에서 네. 52시간 줄여가지고 소득이 줄어드는 근로자들이 그럼 또 들고 일어나서 파업하면 그럼 그때 또 공영제 이야기하면서 국가 재정 투입할 건가요? 원칙이 없다는 것이죠. 네. 사실 이번 버스 파업 철회를 이끌어낸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준공영제입니다. 대중교통의 공공성 강화란 측면에서 정부가 꺼내든 일종의 해결책이었는데 앞서 신 교수님이 이 문제의 근본은 주 52시간이었는데 지금 네. 해결책을 전혀 엉뚱한 걸 가져왔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버스를 타시는 분들에게 비용을 늘어나는 만큼 올려야 되는 것이 정답이었고요. 네. 더 좋은 방법은 52시간을 무리하게 버스 업체에 전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했는데요. 그 문제하고 공영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네. 공영제는요,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금방 보면 그림이 좋지만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 돈을 빼먹는가, 어떻게 그것을 원가를 제대로 계산하는가, 그리고 그걸 감시를 어떻게 하는가, 어떻게 표준 원가를 계산하는가, 투명 관리 시스템을 어떻게 하는가, 이게 어마어마한 추가적인 문제를 유발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학에서는 당사자 간에 모든 것을 맡겨놓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버스에 대해서 공영제를 도입하면요. 거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다 공영제를 도입해야 된다는 이런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공영제 도입은 저는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고 다음 정부가 되면 이 공영제 다시 돌려야 되는 그런 어떤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래도 노 교수님 네. 준공영제의 장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준공영제를 사실 이번에 도입한다는 게 아니고 네. 이미 도입이 돼 있죠. 있었죠. 서울시도 그렇고 뭐 네. 이 광역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미 준공영제가 도입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스 노선이 이제 뭐 적자가 나면 메꿔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서울시만 해도 뭐 몇천억씩 좀 도입이 되고 있는데 사실 이번에는 그걸 확대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번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좀 확대하는 걸 저는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대중교통이라는 것이 조금 다르니까요, 성격이. 그러나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을 그대로 놔둔 채로 돈을 더 투입하는 것만으로 확대한다는 건 절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얘기하신 대로 사실 지금 서울시나 서울시만 예를 들자면 굉장히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적자가 난다고 하는데 버스 회사가 얘기하는 대로 적자가 난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그걸 그대로 바꿔준다는 그렇죠.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지난번 유치원 3법에서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부 재정을 투입하니까 철저하게 감사를 받고 그걸 뭐 어떤 시스템을 바꿔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을 투입해서 준공영제를 확대하기 전에 그걸 먼저 요구해야 되는 거죠. 버스 회사에서 적자를 보전받고 싶으면 적자가 과연 맞는 건지 얼마가 적자가 나는 것인지 그런 적자가 나는 시스템을 그대로 둘 것인지 지금 서울만 해도 버스 노선이 굉장히 중복되잖아요. 네. 그걸 그대로 놔둔 채로 재정만 투입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걸 근본적으로 따졌어야 되는데 허겁지겁 하다 보니까 따지지 않고 그냥 우선 우는 아이 젖주는 식으로 그냥 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이건 안 되는 거죠. 네, 사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두 분 말씀을 여기까지만 들어야 하는데 이게 논란이 된 이유도 이게 문제가 될 거라는 것을 알고도 정말 오랫동안 방치했던 그런 문제를 너무 급하게 매듭을 지으려다 하다 보니까 일어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계속해서 논의를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